알뜰맨,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가능 이슈로 롯데렌탈이 주목을 받았는데 롯데렌탈의 모멘텀은 어떻게 되려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리오프닝과 중고차의 모멘텀 둘 다 가진 기업인 롯데렌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요, 매출의 비중은 차량 렌탈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중고차, 그 다음이 일반 렌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업체별 렌터카 등록 대수 및 점유율을 보면은요, 롯데렌탈이 가장 많은 21.6%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2022년도 3월 16일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소카 지분 13.9%를 약 1832억 원에 취득 결정을 했습니다.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득했다라고 하네요. 이 지분 획득 목표를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보완이 있습니다. 노하우 및 기술력 공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카의 IPO 흥행 시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주가 모멘텀 작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소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분기에 IPO 신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시사점은 카시어링 업계 내 지위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카 인수에 대한 여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나왔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길이 열리게 되었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은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됨에 따라서 중고차 시장의 통합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의 수익성은 판매 마진이 높을 뿐 아니라 AS라던가 할부 금융, 품질 보증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의 수익성도 높아서 높은 성장성과 고수익성을 보유한 매력적인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에 의하면요, 국내 소비자 주요 지출 항목으로 했었을 때 중고차가 신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순정 금액으로 봤었을 때 중고차의 비중이 국내 소비자 주요 지출 항목의 2위를 차지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이런 관점에서 롯데렌탈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4분기부터 시작되는 중고차 소매업의 진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린카, 소카 등의 카시어링 업체와의 시너지, 세 번째는 중고차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부분이 투자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점유율 8%를 가정했었을 때 2025년도 매출액은 3조 원, 영업이익은 122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봤더니 21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은 58%가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은 21년도 대비 72%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6,569억, 전년도 대비해서 11.6% 상승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710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4.3%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매매 이익이 증가를 했고, 차량 렌탈 및 일반 렌탈 사업 부분도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전반적인 매출액은 2.6조 원, 전년도 대비해서 8.2%가 성장이 되고, 영업이익은 3천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22.1%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선과 신규 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매출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3월부터의 리포트 중에서는 하나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두 개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2022년도에 영업이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온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매출액은 6% 성장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8%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 그리고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 각각 7%씩 성장이 되고요,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마이너스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및 목표가를 보면은요, 2022년도 3월 16일 날 나왔던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던 리포트가 난 레이트로 나왔기 때문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작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 목표가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2년도 4월 6일 12시 5분 기준으로 해서 45,250원일 때 목표 주가의 평균치가 65,500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34% 올라갈 구간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하면은요, 역시 2022년도 4월 6일 12시 5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곱하기 PER을 하니까 목표 시가총액은 1조 6,088억 원이 나오고, 현재는 1조 6,595억 원이 나옵니다. 현재 시가총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발행주수를 나누니까 적정 주가는 43,916원, 현지 주가 차이가 역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오늘 최종적으로 알뜰맨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망에 대한 부분은 70점의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은 3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총평가는 70점을 주고 싶은데요. 포괄적으로 2022년도 2분기부터 시작될 리오프닝의 수혜와 그리고 하반기 중고차 판매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점은요, 첫 번째로 리오프닝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렌터카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롯데렌탈이 리오프닝과 관련이 되어 있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실제 작년에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들이 올랐을 때도 롯데렌탈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 제주도로 사람들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롯데렌탈의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기도 했었죠. 두 번째로는 4분기부터 중고차 판매 시작이 됩니다. 중고차 판매를 했었을 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제가 눈여겨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렌터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신차를 구매한 다음 6개월을 렌터카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중고차로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차를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렌터카 6개월을 쓰고 본인들이 중고차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소카의 IPO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카의 IPO 부분은 지난달 1분기 상장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소카의 IPO가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롯데렌탈이 13.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가치가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로는요, 롯데렌탈은 작년 8월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이미 상장 후에 6개월간의 보호 예수 및 롯데 호텔 지분 37.8%와 특수 관계인 부산 롯데호텔 지분 22.2%의 보호 예수 물량이 2월 21일 날 이미 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 예수가 풀려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는 네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분명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카의 IPO 상장이 실패되었을 때 이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의료 체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마스크를 벗고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과 그리고 그런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XE에 이어서 이번에 XJ까지도 의심 사례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리오프닝이 미뤄진다라고 하면은 리오프닝으로 수혜를 받았던 롯데렌탈이 다시금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평가로는 70점을 주고 싶습니다. 리오프닝과 4분기 중고차 판매를 보고 진입할 기업이다. 실질적으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롯데렌탈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상승이 되었고, 또한 롯데쇼핑이라던가 롯데지주, 롯데칠성과 같이 리오프닝으로도 불리는 이런 소비재들이 각각 상승한 부분을 봤었을 때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은 롯데그룹들이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롯데렌탈에 대한 기업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